한양의 밤. 어디선가 구수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그런데 흉년이던 그 해엔 고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국을 마신 자는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나 그들이 먹은 건 정말 짐승의 고기였을까? 붉은 보자기를 쓴 노파가 그날 밤 한양을 삼켰다. 붉은 고깃국. 조선 중종 27년의 일이다. 하늘이 노한 듯 수년째 이어진 끔찍한 대기근이 조선을 덮쳤고 그 위에 정체불명의 흉악한 역병이 겹쳐 수도 한양은 숨쉬는 지옥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알 수 없는 괴질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짧고 건조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그 이면의 공포는 감춰졌다. 한양의 거리는 이미 인간의 도리가 끝난 곳이었다. 굶주림으로 가죽만 남은 백성들이 흙바닥을 기어다녔고 그들 중 다수는 걷잡을 수 없는 고열과 함께 쓰러졌다. 이 괴질은 잔혹했다. 환자의 몸에는 순식간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 살을 파고들었고 극심한 고통은 그들을 짐승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피를 토하며 몸을 뒤틀었고 눈은 혼탁한 광기로 가득했다. 입에서는 흐르는 침을 쏟아내며 산 사람의 살을 물어뜯으려는 듯 달려들다가 고열 속에서 자신의 사지를 스스로 꺾으며 처참하게 죽어갔다. 죽음은 일상이었고 시신은 길거리에 널려 썩어갔다. 관리들은 역병을 두려워해 시신의 손도 대지 않았다. 밤마다 굶주린 들짐승들이 몰려와 그 살점을 뜯어먹는 끔찍한 광경이 수도 한복판에서 매일 펼쳐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 잔혹한 현실 앞에서 마지막 이성마저 잃어갔다. 구휼시설은 이미 시체와 환자로 가득 차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사대문 밖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던 덕대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옥이었다. 역병으로 죽은 이들의 시신 수십 구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썩어가는 시신의 악취와 피비린내는 인근 마을까지 진동했다. 바로 이 절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한양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광기를 자극하는 음습한 소문이 괴물의 울음처럼 번져나갔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가장 효험 있는 약재는 바로 고기란다. 죽은 자의 살점이 묵은 병을 단번에 낫게 하고 생명의 기운이 담긴 귀한 재료가 모든 역병을 막아내는 영약이라더라. 이 악마적인 속삭임은 역병 환자와 굶주림으로 이성을 잃은 자들의 귀에 파고들었다. 불치병 치료 목적으로 숨겨진 귀한 재료가 은밀하게 거래되었다는 기록은 현실이 되었다. 소문은 피로 얼룩진 현실이 되었다. 밤이 되면 붉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장사치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덕대 근처 혹은 역병으로 쓰러진 거린들을 찾아다녔다. 가족을 잃은 고아, 힘없는 떠돌이들이 입이 틀어막힌 채 납치되어 술에 실려 사라졌다. 이 검은 장사치들은 납치한 사람들의 육신에서 얻은 재료를 특별한 약재라고 속여 병든 양반이나 부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 실종자들의 소식은 끊겼고 한양은 서로를 의심하는 광기로 가득 찬 인간 사냥의 숲이 된 것이었다. 모두가 굶주려 죽어가던 어느 날 한양 시장통 뒷골목에 영양보신용 고깃국을 파는 기이한 노파가 호련히 나타났다. 노파의 국은 기름기가 풍부했고 고기는 흉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웠다. 단돈 몇 푼에 이 뜨끈한 국을 마실 수 있었으며 국을 마신 사람들은 며칠을 버틸 힘을 얻었다. 노파의 고깃국은 순식간에 병을 낫게 하고
기력을 돋우는 신비한 음식으로 소문이 났다. 이성을 마비시킨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노파의 움막 앞에 긴 줄을 섰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기이한 소문은 포도청의 별장인 김응룡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최근 사라진 자신의 막내 아들이 이 노파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깊은 의심 때문이었다. 김응룡은 공식 수사를 피하고 홀로 깊은 밤 노파의 움막 뒤편을 은밀히 수색했다. 노파는 마당 한가운데서 거대한 쇠가마솥을 걸어놓고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섞인 냄새가 김응룡의 코를 찔렀다. 김응룡은 두려움 속에서 몸을 숨긴 채 나무 틈새를 통해 소단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김응룡의 피가 얼어붙었다. 소단의 붉은 국물 위로 살점은 녹아내리고 짐승의 것 같지 않은 뼈와 정체 모를 내용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노파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은 채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뼈와 살점을 건져내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김응룡은 아들의 공포스러운 운명을 직감했다.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포도청으로 달려가 군졸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러나 노파는 귀신처럼 이미 도망친 뒤였다. 군졸들이 움막을 수색했을 때 모두가 경악하여 구역질을 멈추지 못했다. 움막 구석에는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 수십 구가 빽빽이 쌓여 있었다. 시신들은 눈꺼풀이 굳어진 채 끔찍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살점이 사라진 자리는 검붉게 변색되어 악취를 풍겼다. 노파는 역병으로 죽은 무연고 시신들을 몰래 거두어 사람의 육신에서 얻은 재료가 병을 치료한다는 미신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붉은 고깃국으로 팔아왔던 것이다. 이 고깃국을 먹은 백성들은 굶주림과 병을 달랬으나 동시에 자신들의 입으로 금기의 고기를 먹는다는 끔찍한 죄악에 동참하고 있었다. 김응룡은 움막에서 아들의 시신 대신 피 묻은 아들의 옷가지 조각과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는 아들이 이미 붉은 고깃국이 되어 한양 백성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끔찍한 진실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아들이 자신을 향해 흐느끼며 팔을 뻗는 환영에 시달렸다.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아들의 목소리는 끓는 솥 속에서 희미하게 울부짖는 듯했다. 이 사건의 전말이 한양에 알려지자 충격과 공포는 곧 집단적인 광기로 변했다. 국을 먹었던 백성들은 자신이 금기의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에 구토를 멈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이 참상은 역병보다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 낳은 인간의 광기라는 것을 한양 전체에 각인시켰다.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진 괴질과 수만 명의 사망자 기록과 당시 선비들의 야사에 전해지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현상은 당시 한양이 인간의 도리와 이성이 파괴된 지옥이었음을 증명하는 피의 기록이었다. 노파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이후 한양의 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붉은 보자기를 쓴 채 사라진 노파의 원혼과 금기의 고기를 먹고 타락한 자들의 광기가 도시를 맴돈다고 믿었다. 굶주림과 광기가 겹칠 때 인간이 짐승보다 더 끔찍한 괴물이 된다는 이 공포는 조선의 수도를 수백 년간 뒤덮은 가장 음습한 저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밤마다 끓는 고깃국의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다고 믿었고 그 냄새를 맡으면 붉은 눈의 노파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